이제 오히려 색소가 진해진다거나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다른 데에 비해 하얘진다거나 사실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문신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채우고 토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토닝을 받을 때 날씨도 좀 이제 따스해지고 햇볕도 좀 세지다 보면은 요 시기 때 또 많이들 가지시는 고민이 얼굴에 딱 잡티가 너무 많다, 기미가 진하다, 주근깨가 많다, 이런 색소 쪽으로도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색소 잡티 고민으로 오면은 색소 레이저를 좀 받게 되는데 이 색소 레이저 하나로 좀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색소라는 단어랑 좀 색소 레이저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어떤 병변에 사용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레이저를 사용할지를 저희가 이제 보고 선택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약간 좀 똑똑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레이저를 받더라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좀 표현을 쓰셨는데 똑똑하다의 반대말은 안 똑똑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멍청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멍청하게, 안 똑똑하게 받는 레이저는 좀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병원들에서 시술도 많이 해보고 여러 병원을 경험해봤지만 좀 병원마다 특성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똑똑하게 이제 맞는 시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어떤 광고를 보고 가서 그냥 이 레이저 뭐 몇 샷 얼마 이렇게 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멍청하게 좀 토닝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은 모르기도 하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색소라는 게 사실 저희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눈으로만 봐서 구분하기 힘든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색소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그냥 무슨 레이저 몇 샷 이렇게 결제를 해서 하는 거는 저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많이들 말씀하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아예 안 받아본 분들도 있지만 좀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그분들이 많이들 하는 말씀이 뭐 토닝 몇 회, 뭐 피코 토닝 몇 회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좀 일괄적인 시술을 받았을 때 좀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색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뭐 기미, 잡티, 주근깨, 뭐 흑자 이런 게 사실 다 다른 게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색소에 따라서 병변의 깊이도 다르고 또 생기는 원리도 다르고 또 주의할 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그래서 피코토닝 몇 샷 이렇게만 받아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색소 치료에 있어서는 이게 뭐 기미인지 잡티인지 주근깨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쓰는 표현 또한 점인데도 기미가 났어요 원장님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좀 먼저 잘 감별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감별하는 병원을 찾으려면 좀 어떻게 손님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사와의 상담이 좀 진행되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의사가 직접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는 병원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꼭 다른 것들은 진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들도 있는데 색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갖고 있는 고민이 좀 깊고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잘 전문성을 갖고 진단을 내려주고 그에 맞는 플랜을 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의문점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뭐 한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5회 해야 돼요? 10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술 아닌가요 원장님? 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색소 치료는 회차로 해야 좀 의미가 있을 부분이 좀 다른 시술에 비해 클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이 색소라는 게 이제 우리 피부에 그냥 이렇게 딱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피부 안에 같이 다른 구조물들과 있는 건데 거기에 너무 센 에너지를 한 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구조물에도 손상이 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색소가 진해진다거나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염증이 색소가 생겨가지고 좀 더 색소가 진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다른 데에 비해 하얘진다거나 사실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뭐 문신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10회 정도는 저희가 최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병변에 따라서는 그런 부작용의 리스크는 줄인 채 조금 한두 번 만에 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좀 대표적으로 이제 죽은 깨라고 확실히 좀 진단이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한두 번만으로도 좀 진행이 되는 레이저, 예를 들어서 루비 레이저 전이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뭐 그런 병변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좀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오전 진료 저희가 봤을 때만 해도 좀 죽은 깨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오신 고객님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친구분들이 너 색소는 이거 무조건 한 번에 세게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저한테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산 후에 생긴 병변이기도 했고 좀 대칭적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병변을 봤을 때 기미로 이제 거의 진단이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내린 경우에는 오히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죽은 깨처럼 치료를 하면 오히려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병원에 와서 좀 여러 회차를 해야 된다는 말인즉슨 손님 입장에서도 시간이나 비용을 좀 제법 들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왕 한 번 받았을 때 좀 더 효과 있게 받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빛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이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색소마다 어떤 파장을 어떤 레이저로 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닝은 저희가 1064 나노미터 파장의 이제 레이저를 기본적으로 이용은 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병원에서 그것만 진행을 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예를 들어서 색소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운영을 하면서 맞춤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마카세 같은 게 이게 손님이 어떤 병변이나 어떤 색소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뭐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쓰고 반찬을 집으려면 젓가락을 쓰고 빵을 자르면 칼을 쓰는데 이게 한 도구로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각각의 병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장비들이 잘 구비될수록 아마 한 번 했었을 때 좀 더 효과는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제 레이저로서 우리가 지금 치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색소 치료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레이저만 하지 않고 병원 차원에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난다던가 아니면 색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식으로 좀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수분이 좀 부족한 피부는 이제 레이저 에너지를 골고루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레이저를 쏴서 흡수를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수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토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수분 크림을 시술 전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바르고 나서 좀 시술을 받는 것도 좋고요. 이제 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이제 수액 같은 종류가 있죠. 비타민C 수액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수액들을 맞아서 한다면은 더 에너지가 골고루 들어가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모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저는 은근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사실 얼굴에 대해서는 제모는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런데 또 시술하다 보면 느끼신 게 여성분들도 솜털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솜털 같은 거를 같이 제거를 해준다 보면은 피부 결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털이 좀 많으면은 그 에너지를 털들이 좀 흡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모를 통해서 솜털을 좀 제거하고 피부 시술을 하면은 에너지가 잘 흡수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건조한 상태에서 받지 않고 좀 수분감이 있는 피부에서 받는 게 좋다 보니까 애초에 본인이 조금 그런 건조함에 대한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병원에 왔었을 때 이런 멜라닌 치료에 도움되는 다양한 성분의 수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복합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고 단순히 레이저 외에 얼굴에 털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제모했을 때 또 뽀얘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면 아마 좀 더 효과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히려 모든 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아까도 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레이저를 받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도 간혹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게 색소 레이저 받고 더 나빠지거나 진해지는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진단이 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쐈을 때 그런 경우에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기미라는 거는 이제 좀 특성이 약간 자극을 너무 세게 받으면은 오히려 약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안 그럼 너무 에너지를 과도하게 조사했을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토닝을 받을 때 요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세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시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세게 해드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또 원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자제하시는 편인데 그렇게 받다 보면은 그런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효과 없는 분들은 약하게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막말로
말대로 세게 할수록 효과를 잘 보면은 모든 병원에서 다 세게 진행하고 이 세상에 얼굴들의 색소는 다 없어질 텐데, 사실 이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데서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많아도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좀 서로 알아갈 시간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회차 시술로 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닝을 받으신다면 좀 추천드리는 게 한 병원에서 꾸준히 받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색소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레이저들을 써보면서 이 환자분의 이 색소들은 이 레이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회차로 진행을 하시고 한 병원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원장님한테 꾸준히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색소 주치를 만들면 최고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실제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좀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좀 어떤 플랜으로 여러 레이저를 좀 쓰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단을 내릴 때 일단 루틴하게 마크뷰라는 기계를 통해서 색소가 이제 정확히 이제 어떻게 퍼져 있는지, 속에는 색소가 얼마나 있고 또 겉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찍고 난 다음에 고객님과 같이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색소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진단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이제 색소 프로그램은 저희는 약간 오마카세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5개 이상 색소 레이저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파장별로 그리고 또 색소의 깊이별로 각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톤 같은 경우는 기본 토닝을 좀 사용하고 있고, 좀 진한 부분이나 흑자, 진한 잡티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빼줄 수 있는 루비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좀 붉은 부분이나 홍조, 실핏줄 같은 경우는 VB, 얼굴 전체적으로 좀 톤을 업그레이드하고 결을 좀 도와준 데 제네시스, 각각 솜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모, 이렇게 다양한 장비가 좀 구비돼서 한 분한테 좀 총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건 오늘 이렇게 좀 색소 레이저 치료를 소위 말하게 똑똑하게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그래도 좀 덧붙이고 싶자면은, 어쨌거나 이 색소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 손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치료잖아요. 조금 롱텀한 긴 호흡의 치료다 보니까 단순히 병원에서 해주면 끝이 아니라 본인이 병원에 있는 시간 밖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하지 않게 수분감 있게 피부를 평소에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자외선을 받았을 때 더 악화되거나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선크림도 매일매일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생활 습관 부분이 잘 병행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아마 여러분이 고민한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효과 보는 방향으로 똑똑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유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